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오늘은 과학 기사를 다뤄볼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로 들렸던 핵융합 발전이 곧 상용화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볼까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사진이 너무 멋있어서 눈길이 갔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내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핵융합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부터 30년 후에 핵융합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성공하지 못해서 항상 30년 후에 가능하다란 말을 반복해왔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핵융합이 가능하다는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데요. 밤하늘의 별도 핵융합의 원리로 반짝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엔지니어들이 1950년대부터 핵융합을 연구해 왔는데 별 성과가 없었대요. 가장 최근의 핵융합 연구로는 ITER이란 게 있는데요.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의 약자래요. 이 사진은 ITER의 모습인데요. 멋있지 않나요? ITER은 상용화가 가능한 핵융합 효율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 공동 핵융합 실험인데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총 34개국이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연구 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참여하는데 제가 몰랐네요. ITER에서 한국 기술자 30여 명이 근무 중이고요. 프랑스 카다라시에 건설 중이며 사무총장은 일본인이라고 해요. 이 ITER은 11년째 건설 중인데요. 초기 예산이 60억 달러였대요. 한화로 6조 8천억인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수백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ITER은 지구와 인류를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국제적 초대형 프로젝트 이외에도 대한융합이란 것이 있대요.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로서 핵융합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신기술의 발전과 창업가 정신이 합쳐져 이 대한융합 기업들이 ITER에 도전장을 내밀 만큼 많은 성장을 이루었대요. 한 예로 캐나다 기업인 제너럴 퓨전이란 곳이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시연용 실험로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상용 실험로 크기의 70% 사이즈로 만들 거래요. 영국의 커람 센터라는 곳에 이 실험로를 건설할 건데요. 2025년 실험로를 정식으로 가동할 계획이래요. 현존하는 핵 발전소는 핵 분열을 이용하는데요. 핵 분열은 무거운 원자들을 쪼개서 가벼운 원자들로 만드는 거래요. 핵 분열은 대개 우라늄을 사용하죠. 원자들이 쪼개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가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핵분열 방식 발전이래요. 반면에 핵융합 발전은 완전 반대로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원자들을 무거운 원자들로 만들어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달리 핵융합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요. 또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과 달리 기후와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핵분열 발전과 다르게 핵무기 기술이 널리 퍼질 염려도 없는 데다가 방사성 폐기물도 훨씬 적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안전하기까지 하대요.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핵융합.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핵융합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단점 아닌가요? 일반적인 핵융합 리액터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결합시키는 게 목적인데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들이 양극을 띠고 있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이 있대요. 이 밀어내려는 성질을 이겨내고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붙여줘야 하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핵융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MCF, Magnetic Confinement Fusion, 다른 하나는 ICF, Inertial Confinement Fusion,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MCF는 자기장을 이용하고 ICF는 레이저를 이용한대요. 앞에서 말씀드린 국제실험로 ITER의 리액터 이름이 토카막인데요. 이 토카막이 MCF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을 이용해서 수소 플라즈마의 온도를 수억 도로 올린대요. 그런 다음 수소 원자들이 결합할 동안 수소 플라즈마를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장이 수소 플라즈마를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꽉 잡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토카막의 경우 6분 30초가 현재 가능하다고 합니다. ITER은 토카막의 기록을 10분까지 늘리는 게 목표래요. 핵융합의 다른 방식인 ICF는 자기장 대신 레이저를 이용하는데요. 캘리포니아의 국제점화 시설에서 실험 단계에 있다고 해요. 파동을 이용해서 연료 펠렛을 부숴서 온도를 올린다는데요. 온도를 올릴 때 대기압의 수십억 배의 압력을 가해서 융합이 빠르게 일어난대요. 아직 충분한 에너지 생산은 멀었다고 합니다. 레이저를 잘 조정하고 펠렛에 골고루 압력을 주는 게 너무 힘들대요. 앞서 나왔던 캐나다 기업 General Fusion은요, MCF와 ICF의 중간 방식인 Magnetized Target Fusion 방식을 쓴대요. 자기장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파동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리액터의 중심에 주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입된 플라즈마는 약 0.02초 동안 머무른다고 합니다. MCF 방식으로는 이 짧은 시간 동안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플라즈마를 압축시킨다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너럴 퓨전의 방식은 ICF 방식보다 오래 압축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내부 연소 엔진이 작동하고 디지털로 미세 조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제너럴 퓨전사의 리액터인데요. 아직 시연용이지만 2030년까지 상용화시켜서 다른 발전 기술들과 경쟁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다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핵융합 실험로가 있더라고요. 대전광역시 한국핵융합연구원에 있는 K-STAR라는 거예요. MCF 방식의 토카막 핵융합 실험로래요. 2008년 첫 플라즈마 발생을 시작했고 수소 플라즈마를 72초간 유지했대요. 아까 ITER의 토카막이
6분 30초를 유지했다고 했거든요. 대략 3배 차이긴 하네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건데 얼마나 대단해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제너럴 퓨전 이야기로 돌아와서 핵융합이 석탄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려면 메가와트 아워당 50달러의 비용이 들어야 한대요. 친환경 에너지, 예를 들어 태양광, 풍력 같은 거요. 이런 건 발전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핵발전의 경우에는 갑자기 전력 생산을 늘리거나 줄이기가 쉽지 않대요. 반면에 핵융합은 전력 생산을 10배로 늘리고 줄이는 것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한 핵융합 기업이 제너럴 퓨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TA Technology, First Light Fusion, 토카막 에너지라는 곳도 있어요. 핵융합 발전 연합을 운영하고 있는 스티븐 딘 박사는 다른 더 많은 기업들이 핵융합 발전으로 유용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핵융합 발전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 때문이래요. 핵융합 발전소가 만들어지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 두 개의 발전은 생산 단가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화석연료 기업들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융합 기업 중에 빌 게이츠가 설립해서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테라파워라는 곳이에요. 테라파워는 지난 6월 2일 미국 와이오밍주에 고도의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핵융합은 어렵고 생소한 분야였는데 이번 기사 덕분에 대략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네요. 사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K-STAR의 모습이에요. K-STAR가 수소 플라즈마를 더 오래 붙잡고 있기를 응원합니다.